저는 현재 지금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 전공의 김현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표진 학생이고,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비주얼 오도메트리 및 슬램인데, 이제 기존 방식과는 뭐 라인과 평면을 조금 더 사용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와중에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혹은 슬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본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이 비주얼 오도메트리 및 슬램은 이제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이미지 혹은 뭐 뎁스 이미지로부터 카메라의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인 자기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XYZ 그리고 롤피치오 이 6개의 육자유도 카메라의 움직임을 현재 환경으로부터 측정한 뒤 이 카메라가 현재 위치에 어디 있는지 측정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궤적만 추적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슬램은 동시에 주위의 환경을 매핑을 하면서 그 매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즉 구글 맵이나 뭐 네이버 맵 같은 데서 이제 현재 위치하면 그 과정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주얼 오도메트리 및 슬램이 사실 제가 속한 우주항공 전공에서는 이제 드론의 내비게이션 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많은 IT 회사들이 VR, 특히 AR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현재 어떤 버추얼 오브젝트를 실제 피지컬한 월드에다가 어태치먼트 시키려면 이제 사람의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렌더링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렌더링 할 때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슬램 그리고 VO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든지 오큘러스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의 AR 코어라든지 애플의 AR 킷 같은 경우 모두 자체적인 슬램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의 VO 또는 슬램의 메인 연구 주제는 왼쪽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우연히 이제 회전 운동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의 비교 실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왼쪽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순수하게 기존의 뎁스 이넨스드 모노큘러 오도메트리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셔널 모션은 정확하게 바이컨 모션 캡처 시스템이라는 어떤 외부 장비를 이용해서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만을 추정하여 했을 때의 궤적을 비교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떤 일체의 매핑 혹은 로컬라이제이션이 없이도 거의 실제 카메라 이동 궤적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또 많은 논문에서도 반증을 하지만, 특히 이제 카메라에서 6도프, 즉 3도프 로테이션, 3도프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로테이셔널 모션이 트랜슬레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로테이셔널 모션, 즉 카메라의 회전 운동이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기존 비주얼 오도메트리만을 사용해서도 거의 완벽한 궤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저의 관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어떤 박사 후반기 과정에 이제 포커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실내 공간에서 정확한 로테이션 그리고 정확하고 드리프트 프리한 로테이션을 구할까, 이게 메인 골이었고요. 이제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실내의 선 혹은 면과 같은 구조적 특징들을 이용해보자 하는 게 저희 메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의 대부분의 여정은 이제 이 로테이션을 어떻게 정확하게 추정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메인 내용이고요. 이제 어떻게 비주얼 오도메트리 혹은 슬랩에 적용을 하였을까, 이게 제 메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드리프트 프리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VO에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1번 내용이고요. 이건 작년 BMBC에 퍼블리시 되었고, 이렇게 하지만 이 방법도 이제 기존의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선 또는 면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앱솔루트 카메라 오리엔테이션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제안하였고요. 이 두 번째 내용이 올해 호주 아이크라 2018에서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로버스트한 어떤 인도어 비주얼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선과 면, 여러 개의 선과 면이 아니라 한 개의 선과 면이 있어도 정확하게 회전 운동을 추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싱글 라인 앤 플레인으로부터 비주얼 컴퍼스를 제안한 내용이 CBPR에 출판이 되었고, 이제 이 내용을 모두 합쳐서 이제 플레인 매핑까지 추가한 슬램 기법이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ECCB 2018에 발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 4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강력하게 사용한 어떤 환경 가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저희 환경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왼쪽에 맨하탄 월드라는 강력한 약간 실내 가정을 사용해서 사실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을 드리프트 프리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너무 좀 스트릭트한 강한 스트롱 어썸션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사실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실내 공간이 일단 엄청나게 큰 거리가 아니면 대부분의 실내 공간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은 대부분 맨하탄 월드, 즉 각 세 개의 면이 서로 오소고널한 그러한 기하학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맨하탄 월드라는 가정하에 정확한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맨하탄 월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제 뉴욕에 있는 맨하탄 지역에서의 네이밍이 된 용어로서 이제 세 면이 서로 오소고널하고 이제 대부분의 실내 공간, 특히 저희가 거주하는 공간은 맨하탄 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내에서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의 서피스 노멀 벡터를 뜯는다면 오른쪽 아래 그 가우시안 스피어, 즉 카메라 주위의 일종의 가상의 구인데요. 저 검은 점들은 per pixel surface normal 뎁스 이미지에서부터 나오는 surface normal 벡터입니다. 즉 저렇게 특정한 어떤 singularity, 즉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게 되고 저런 structural regularity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면 현재 카메라 위치에 앱솔루트하고 드리프트 프리한 로테이셔널 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제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 ACCV 2016에 조이라는 그 분이 새롭게 그 가우시안 스피어 상에서 민시피트 방법을 이용해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아무도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결합해서 실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기존 비주얼 오도메트리 파이프라인에 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새롭게 제안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 3차원 피처 포인트의 경우 이러한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데 로테이셔널 모션은 이제 앞에서 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만 이제 언노운 파라미터로 남게 되고요. 이러한 트랜슬레이션 언노운 파라미터만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리프로젝션 에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요 R1, R2는 이제 한 개의 3D 포인트 뎁스를 알고 있을 때의 뎁스 점이고 한 점으로부터 두 개의 식이 나오고 m 개의 점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을 찾으면 이게 결국 두 프레임 사이의 정확한 옵티멀 트랜슬레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로테이션 성분이 빠졌다고 해서 디로테이티드 리프로젝션 에러라는 이름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고 뎁스 이미지로부터 per pixel surface normal 벡터를 뜯은 뒤 이를 클러스터링하여 가장 하이스트 덴시티 에어리어를 트래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얻어진 로테이셔널 모션을 바탕으로 해서 디로테이티드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트랜슬레이션을 구해서 따라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결국 디커플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건 SO3 평면상에 있고 이거는 그냥 R3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합쳐서 이제 스페셜 유클리디안 그룹으로 4x4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계속 컨캐테네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 위 그림은 이제 현재 트랜슬레이션을 위해 추정하는 키포인트,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현재 뜯긴 서피스 노멀 벡터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 개의 면이 RGB로 명확하게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일종의 인도어 비주얼 스코프처럼 현재 추정되고 있는 맨하탄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노이즈는 이제 실제 카메라에서 있는 3D 포인트의 노이즈로서 크게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보면 다른 일반적인 오도메트리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정확한 궤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돌려보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면만 바라볼 경우, 보통 두 면만 바라볼 경우에는 이 두 면의 수직을 외적하면 되기 때문에 두 면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렇게 한 면 벽 혹은 바닥 이런 면을 바라볼 경우에는 결국 이전 알고리즘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하탄 프레임 트래킹이 실패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 로테이션이 실패하게 되면 트랜슬레이션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방식은 이렇게 최소한 두 개의 오소고널 플레인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의 어떤 구조적 특징은 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선과 같은 특징도 있는데요. 이 선과 면을 어떻게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할까 이게 메인 컨트리뷰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 면만 바라볼 때에도 선과 면을 함께 이용해서 정확한 맨하탄 프레임 트래킹을 해보자 하는 게 메인 컨트리뷰션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디로테이티드 리프로젝션 에러로 또 새롭게 유도를 해보았는데 그에 따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항은 실제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어떤 일종의 그런 실패하는 포인트들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안했다는 게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주위에 일종의 가상의 구를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서피스 노멀 벡터를 지금 현재 투영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착안한 방식은 이제 한 면만 예를 들어서 빨간 면만 바라보고 있다고 할 때 이 한 쌍의 패럴렐 라인을 이 구에 투영을 합니다. 이 구에 투영을 한 뒤에 이게 그레이트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이트 서클의 두 개의 요 위에 점, 요 교차하는 방향이 결국 베니싱 디렉션인데요. 이 베니싱 디렉션은 결국 이 그레이트 서클들의 이 평면의 노멀들을 구하고 이 두 노멀을 외적을 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는데 이 베니싱 디렉션이 결국 요 위에 해당하는 파란색 면의 서피스 노멀 벡터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을 통해서 기존에 하나의 남은 서피스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선과 한 면에 있는 선과 면을 이용해서 기존의 맨하튼 프레임을 트래킹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한 프레임이 있을 때 결국 하나의 서피스 노멀 벡터만 알게 되면 이쪽에 하나의 자유도가 남게 되는데 그 자유도를 이제 라인으로 잡아줬다고 이렇게 딱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이제 RGB에서 뜯긴 LSD를 이용해서 뜯은 라인이고요. 오른쪽은 서피스 노멀 벡터를 뜯은 결과고 이 결과는 이 바깥의 컨센트릭 스피어에서 이 바깥의 구는 서피스 노멀 벡터의 분포를 보여주고 안쪽의 마젠타색의 구는 결국에는 이러한 베니싱 이 라인으로부터 얻어진 베니싱 디렉션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니싱 디렉션과 서피스 노멀 벡터를 동시에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컨센트릭 스피어를 했지만 실제 그냥 동그란 스피어에다가 투영을 한 뒤 여기서 가장 하이스트 덴시티 에어리어를 찾는 민시프트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 결국에는 한 면만 바라볼 때에도 정확하게 맨하튼 프레임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아이크라 2018의 메인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전 슬라이드와 동일한데 로테이션은 이제 안다고 가정하고 트랜슬레이션은 모르는데 이전 방식의 경우는 이제 요것만 있어가지고 이제 3차원 뎁스만 있는 트랜슬레이션만을 사용했지만 뭐 이번 방식은 뎁스가 없는 점의 경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뎁스 있는 점과 없는 점을 모두 사용해서 트랜슬레이션을 구했다. 이게 메인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네, 지금 RGB 뎁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이렇게 트래킹된 점에서 뎁스 값이 있으면 이제 요게 해당되고요. 뎁스가 없으면 그냥 이쪽으로 갑니다. 보면은 mn 값을 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mn 값을 서메이션 하게 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미니멈 mn 값이 존재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하나도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지.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사실 약간 실내 환경에서 대부분 테스트가 돼 있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기존 알고리즘의 경우 뭐 P3P라든지 P5P 같은 거에 비해서 이미 로테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2개, 3개만 있어도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충분하게 트랜슬레이션을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뜯겨야지 정확한 트랜슬레이션 특히 그리고 요 n 텀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뎁스 텀이 있어야지만 좀 더 정확한 트랜슬레이션이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 BMBC에서 제안한 파이프라인인데 일반적으로 뎁스 이미지로부터 하나의 계속된 서피스 노멀만 뜯기 때문에 이제 한 면만 바라볼 경우는 실패하게 되는 반면 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요 뎁스뿐만 아니라 라인을 뜯어서 이 라인의 베니싱 디렉션도 같이 뜯기 때문에 한 면만 바라볼 때에도 안정적으로 맨하튼 프레임 트래킹이 가능하다라는 게 메인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한 면만 바라볼 경우를 좀 인클루드 해가지고 데이터셋 실험을 해봤고요. 왼쪽 위는 아까랑 동일하게 키포인트를 뜯은 결과이고 이 그림은 이제 라인과 플레인이 같이 클러스터링되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면에 해당하는 이쪽 방향의 선이 있고 각 해당되는 선과 플레인이 거기 맨하탄 현재 맨하탄 프레임 추정되는 맨하탄 프레임에 맞게 클러스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PVO가 라인 앤 플레인 베이스드 비주오도메트리고 OPVO가 이제 오토고널 플레인 베이스드 비주오도메트리 제가 이전에 제안한 방식인데 이전에 제안한 방식은 이제 이렇게 한 면만 바라볼 경우에는 바로 실패하게 돼서 아예 오도메트리가 실패하게 되지만
제한한 방식의 경우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이 선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한 면만 바라볼 때에도 정확하게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몰 스케일뿐만 아니라 어떤 빌딩 코리더를 하는 라지 스케일에서도 시험해본 결과 기존 알고리즘에서 더 정확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트래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면만 바라볼 때도 기존 알고리즘은 실패하지만 제한한 알고리즘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실제 촬영한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만으로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는 데이터셋만으로 하면 리뷰어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직접 촬영한 결과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보시면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중 하나 이제 ORB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특히 이런 90도 회전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드리프트가 점점 쌓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한한 알고리즘의 경우는 앱솔루트하게 로테이션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리프트를 줄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비교 결과 거의 이제 에버리지 로테이션 에러는 약 0.2도로서 거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파란색 ORB의 경우 로테이션 에러가 급격히 증가하는 순간 이제 트랜슬레이션도 확 튀면서 이 로테이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한한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 대비 실내 제한된 환경에서 약 한 4배에서 5배 정도 정확한 결과를 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리뷰어들한테 많이 공격을 받은 문제들은 이제 그러면 앞서 상황이 아닌 어떤 멀티플 라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그럼 실패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 슬라이드의 미니멈 지오메트리 리퀘어먼트는 이제 한 쌍의 선과 하나의 면이었는데 한 쌍의 선도 없을 때는 어떡하냐. 이런 공격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이러한 비주얼리 스파스한 인도어 인바이러먼트 사실 되게 카메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일순간에만 보는 화면이지만 이런 화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모션 에스티메이션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츄에이션도 핸들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전 라인 플레인 베이스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보완하는 어떤 로테이션만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올해 12페어에 제안된 내용이었고 이 알고리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이러한 가우시안 스피어 상에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의 면이 있고 이 맨하튼 프레임과 서로 패럴렐하고는 오소고널한 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선을 이 가우시안 스피어에 투영을 한 뒤 이 가우시안 스피어에 투영된 이 그레이트 서클의 노멀 벡터와 이 빨간색 서피스 노멀 벡터를 서로 외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의 외적한 결과가 이 초록색 서피스 노멀 벡터가 나오게 되고 이 초록색 서피스 노멀 벡터가 결국 이 오른쪽 면에 어떤 방향을 나타내므로 한 선만 있어도 이제 지오메트릭하게는 정확하게 로테이션 모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은 이 뜯기는 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맨하튼 프레임의 수직이거나 수평, 즉 어떤 현재 상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선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렇게 의자의 선과 같은 틀어져 있는 선이 뜯기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렌셋과 추후 이제 어떤 에디셔널 리파이먼트 스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억제하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의 선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공간의 도미넌트한 어떤 구조적 규칙성을 이용해서 트래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선 정도는 있다는 어썸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렇게 한 결과 클러스팅을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하나의 싱글 플레인을 트래킹을 한 이 서피스 노멀 트래킹의 결과이고, 이제 요 하나의 선으로부터 뜯은 뒤 이 두 개를 외적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나머지 맨하튼 프레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전 방식과는 달리 이제 미니멈 지오메트리 리퀘어먼트가 이제 하나의 선과 하나의 면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뜯긴 하나의 뜯긴 이제 렌색 프레임워크 상에서 이제 하나의 이 싱글 라인 앤 플레인 모델을 이용해서 로테이션 모션을 추정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만 사실 이론적으로 하나의 선만 있어도 로테이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 나머지 뜯긴 선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용해주기 위해서 이 아래 식과 같이 이제 코스트 펑션을 설정을 하였고,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현재 지금 추정되고 있는 저 베니싱 포인트와
요쯤 뜯긴 선과의 중점을 연결한 뒤 이 가상 베니싱 포인트와 중점 그리고 이 라인과의 저 오토고널 디스턴스 매트릭을 최소화하는 베니싱 포인트를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의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싱글 플레인이 정확하게 뜯긴다는 가정하에 하나의 남은 로테이셔널 모션을 컨스트레인 해주는 게 요 코스트 펑션 리파이먼트 스텝이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에디셔널 스텝이고 불필요한 리던던트한 스텝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실험 결과 로테이션이 많이 튀는 값을 잡아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뎁스 영상으로부터 플레인을 추적하고 RGB 영상으로부터 라인을 추적한 뒤 이를 가우시안 스피어 상에서 싱글 라인 앤 플레인 렌색을 돌려서 이니셜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을 찾습니다. 그 이후에 멀티플 라인 리파이먼트 스텝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로테이션 모션을 찾는 게 본 알고리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는 이제 RGB 영상상에서 뜯긴 라인을 의미하며 라인 세그먼트 디텍터를 사용해서 라인을 뜯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의 길이를 설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는 휴리스틱하게 중요했는데 너무 짧으면 잘못된 구조적 공간의 어떤 그 바이어스를 야기할 수 있어서 약간 이 라인의 길이는 현재 도미넌트한 구조적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한 30에서 40 정도 길이 이상의 라인을 추적하였습니다. 추적은 아니고 디텍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미넌트한 플레인은 하나에 의존적이지 않고 이제 계속 도미넌트한 플레인이 변할 때마다 현재 그 상황에 맞게 트래킹하게 하였고 나머지 해당하는 그 자유도는 이제 선으로 컨스트레인을 걸어줘서 현재 카메라의 위치를 로테이션을 추정하게 하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환경일 때 기존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이제 뭐 텍스처도 없고 해서 실패하게 되지만 제한한 알고리즘의 경우 하나의 선과 하나의 라인만을 사용해서 로테이션 추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헐시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 이제 이 방식들은 모두 이제 현재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 제한된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 기법들과 비교 실험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아까 보여드린 이러한 비주얼리 스퍼스한 환경에서 모두 실패를 해서 제한한 알고리즘만 올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로테이션 에스티메이션을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 B 방식도 사실 이런 텍스처가 없고 라인이 별로 없는 경우에 있을 때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한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추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클러터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현재 도미넌트한 플레인과 라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잡기류가 있어도 사실 크게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구조적 공간의 특징을 인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어서 사실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작동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이제 플레인이 계속해서 어댑티브하게 도미넌트한 플레인을 찾아서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피규어였고요. 그래서 컨시스턴트하게 라인과 플레인이 클러스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VO를 했으니까 이제 슬램도 사실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게 이제 사실 제 처음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슬램, 뭐 ORB라든지 LSD, DSO 슬램 같은 기존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와 카메라 모션을 계속해서 추정을 하고 되게 높은 하이 디멘셔널 논리니어 프로블럼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궤적이 부정확하게 되지만 이제 요 아이크라 2015에 제안된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러한 대부분의 슬램 솔루션, 즉 G2O, ISAM, 뭐 GTSAM 이런 대부분의 어떤 백엔드 번들 포저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는 슬램은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선형성을 유발하는 메인 팩터이고 이러한 로테이션을 제거해 준다면 기존 슬램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게 요 논문의 이 논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러한 점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 제한적인 맨하탄 월드 하에서 로테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제 방법을 사용하면 로테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로테이션을 풀지 않고 단순히 슬램을 리스트 리니어 스퀘어 솔루션 포뮬레이션으로 바꾼 다음에 이를 슬램을 풀면 되게 라이트 웨이트한 슬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메인 모티베이션이었고 이제 그러한 논지를 계속 전개한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인 컨트리뷰션은 그러한 로테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 때 리니어 슬램을 어떻게 구현할까
플러스 현재 지금 측정되고 있는 플레인 피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두 가지 궁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러한 현재 맨하탄 월드상의 오소고널 플레인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디텍션을 할까 이런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제 슬램 혹은 VU에다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였고 이렇게 정확하게 로테이션을 안다는 가정하에 리니어한 칼만 필터 포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방식인데 이제 모노슬램의 앤드류 데이비슨 할 때 그 2007년 8년대에 되게 옛날 리니어 칼만 필터 포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논지를 전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전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드리프트 프리 로테이션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드리프트 프리한 이제 트랜슬레이션도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 공간 상에서의 AR 혹은 VR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간단한 AR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단순히 카메라 자기 위치 추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맵을 플레인하는 매핑 과정까지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은 ECCV 2018에 발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이 파란색은 방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진 그리고 이 뎁스로부터 얻어진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현재 환경에서의 오소고널 플레인을 계속해서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트래킹도 수행한 뒤 여기서부터 얻어진 정확한 로테이션 모션 그리고 여기서 뜯긴 벽 그리고 현재의 이니셜한 트랜슬레이션을 세 개를 조합을 하여 리니어 칼만 필터 포뮬레이션을 통해 계속해서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절대적인 플레인 맵의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본 알고리즘의 전체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니어한 그런 특징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리니어 슬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논문 제목도 리니어 슬램 인 플래너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그래서 오소고널 플레인 디텍션은 사실 제가 새롭게 제안한 건 아니고 이러한 NXU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그 꼴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하였고 이런 꼴로 하면 이제 요 NX, NY, NZ가 결국에는 이 플레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데 저걸 이제 스퀘어 루트를 하고 인버스를 취하면 바로 이 디스턴스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꼴로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식을 이용해서 플레인 렌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현재 맨하탄 프레임 상에 왼쪽과 그리고 벽면 이런 것 같은 플레인 오소고널한 플레인을 디텍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인 컨트리뷰션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로테이션을 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 벡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P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카메라의 위치, 즉 XYZ. 근데 이제 이러한 공간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성분이 제거된 성분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항상 이렇게 수직 혹은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프레임 지금까지 12PR 또는 아이칼에서 제한된 방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로테이션 성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리포뮬레이션 시켜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메라 스테이트 벡터로는 XYZ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부터 하나의 플레인을 모델링을 하였는데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가정이 현재 도미넌트한 환경 내에서 도미넌트한 플레인, 즉 월이라든지 셀링 또는 플로어와 같은 도미넌트한 플레인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큰 벽면이 오소고널한 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하나의 파라미터, 즉 이 거리, 현재 카메라로부터 이 벽면 사이의 수직 거리를 모델링하여 이 값이 결국에는 스테이트 벡터로 들어가서 결국 이 벽의 모델링을 하는 파라미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플레인은 이제 X 또는 Y 또는 G에 어디에 수평하냐, 어디에 패러렐하냐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얼라이먼트 파라미터는 이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갑자기 셀링이 월이 되거나 월이 플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라이먼트 파트는 업데이트되지 않고 오로지 현재 카메라로부터 벽의 오프셋만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이 카메라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이제 현재 카메라로부터 각 월들의 디스턴스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옛날 고전인 모노슬램의 약간 비슷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게이션 파트의 경우에는 지금의 이전 알고리즘에 사용했던 단순히 그냥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델타 P라는 값을 사용해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트랜슬레이션을 구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니셜 트랜슬레이션으로서 어떻게 보면 초기 위치를 찾아주는 방식이고 업데이트 파라미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메저먼트 모델의 경우 결국 현재 이제 첫 번째 카메라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K번째 카메라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K번째 프레임의 경우 현재 측정되는 이 Y 값은 결국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요 맵에 저장되어 있는 이 플레인의 값에다가 현재 카메라의 이동 위치를 빼게 되면 현재 추정되는 벽의 값이 나옵니다. 요 추정되는 벽의 위치랑 실제 벽의 위치를 빼서 요 두 개가 이제 0이면 이제 정확하게 카메라의 모션이 구해진 거고 0이 아니면 그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메저먼트 모델을 설정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H 매트릭스가 모두 -1 혹은 1 어떤 일종의 리니어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리니어한 칼만 필터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슬램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저베이션은 단순히 그냥 현재 카메라의 위치에서부터 벽면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RGB 이미지가 있고 현재 지금 디텍티드 되고 있는 오토고널 플레인 그리고 이건 이제 버즈 아이 뷰처럼 이제 위에서 바라본 카메라의 탑 뷰고요. 이제 요 갈색 회색은 이제 현재 맵에 저장되어 있는 플레인 그리고 요 색깔은 현재 디텍팅되고 있는 플레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탑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로테이션이 모두 제거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도 이 카메라 프레임은 항상 이렇게 환경이 오토고널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미넌트한 맵이라고 플레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었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의 경우는 컬러링된 부분은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레인 그리고 요 그레이색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현재 옵저브된 환경인데 정확하게 이 벽면을 사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개의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확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제안한 알고리즘의 이동 경로가 비슷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제가 촬영한 데이터셋인데 301동 14층에서 사람이 없을 때를 노려서 촬영한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요 카메라의 프레임은 계속돼서 고정돼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룹 클로징 비슷하게 처음에 측정됐던 벽면이 나중에 그 벽면과 만나게 돼서 정확하게 그 카메라 포지션이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재밌게 본 거는 기존 이제 이전까지 ORB 슬램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 오도메트리 비교이기 때문에 어떤 씬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을 인액티브 시키고 하였었는데 이제 ORB 슬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백오브 월즈를 사용해서 현재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을 하고 현재 플레이스 레코그니션과 이전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두 개를 겹쳐서 이제 전체 번들이나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게 되는데 요 씬과 요 씬을 보시면 지금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엄연히 다른 환경 어떻게 보면 대칭이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환경인데 이제 ORB 슬램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결국 여기 돌고 다시 여기 왔을 때 이 위치가 결국 이 위치 아니야? 라고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잘못된 위치를 기반으로 전체 포즈를 다시 그래프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궤적이 약간 망가지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이제 그런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기반으로 사용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칼만 필터 기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스크롤업되는 환경 그 실험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두 홀이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요 두 포인트가요? 사실 완벽히 똑같진 않고 여기 지금 보면 계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계단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약간 보이거든요. 근데 계단은 피처가 전혀 안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이 가능하신가요? 이거 ORB는 사실 기존의 어떤 디폴트 세팅을 이용해서 그대로 돌려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건들진 않았고 그래서 여긴 계단이 없고 계단이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보면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백오브 월즈 상에서 어떤 특정 스레스홀드 이상이면 이제 동일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화면의 경우는 뭐 조도도 그렇고 약간 전체적인 그 비주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스레스홀드를 넘겨서 같은 공간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 ORB 슬램의 막 디버깅을 열심히 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희가 녹화한 데이터 셋에다가 ORB를 물려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간까지는 잘 가다가 갑자기 여기까지는 잘 되다가
여기 되는 순간 갑자기 확 다 엉클어져가지고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314층에서 찍어서 보고 있나요? 301동 14층. 네, 14층에 저 계단이 어디로 가는 계단인가요? 그- 제가 301동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게 뺑 둘러서 방들이 있고 가운데 쪽에 계단이 있을 게 다른 층에서는 있을 게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14층인데 이게 아마 그 14층 이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그 다른 층도 저 뻥 뚫린 데가 있나요? 네네, 여기 더 올라가면 아마 15층이 여기가 다 그냥 천장까지 쭉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여기 그냥 세미나실처럼 이용하는. 저 비슷하게 301동에 3층 보면은 네네. 이게 가운데가 진짜 완전 뻥 아, 뚫려 있고 그 밑에, 예, 네네, 예, 네. 그냥 아예 빈 공간이고 맞습니다, 벽 따라 이렇게 쭉쭉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미나실 있고 맞습니다, 강의실 있고 네. 거기서 실험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어차피 벽이 좀 좁고 가운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완전 뻥 뚫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끝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비슷하게 이건 제 생각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벽면이 많아야지 어쨌든 제 알고리즘이 되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요 벽면과 요 벽면이 있어도 작동은 하지만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난간밖에 없잖아요. 가운데에는. 그래가지고 난간이 있고 제법 먼 쪽에 벽면이 살짝 보이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거는 같지만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특히 그래서 거기는 약간 오른쪽과 왼쪽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대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각 그 연구실들 막 이상한 집기류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이러한 룹 클로징 페일리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아까 의도한 건 아닌데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딱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301동뿐만 아니라 302동에서도 여러 번 데이터셋을 얻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요 전체 길이 코리도를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데이터셋이고 이제 제가 느낀 건 이러한 코리도에서 제자리 회전을 하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요 추적되는 위치가 기존 알고리즘은 사실 되게 부정확하게 추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도 과연 작동이 잘 될까라고 가지고 궁금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플레인을 계속해서 매칭을 해서 작동이 잘 되었고 이러한 제자리 회전 움직임에서도 페일리어 없이 이렇게 제자리를 이렇게 딱 90도를 돌 때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고리즘은 이제 온더 스팟 로테이션을 할 경우는 많이 실패하게 되는데 제안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로테이션 모듈을 이용해서 트래킹하여서 안정적으로 추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건 그냥 새로운 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이제 이러한 환경에 뭐 일종의 arbitrarian 3D 모델을 넣고 그럼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 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게 AR 어플리케이션처럼 이제 보이도록 하는 어떤 추가적인 그냥 어플리케이션용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3D 오브젝트는 이제 오픈씬 그래프라는 이제 리눅스 기반 엔진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렌더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오브젝트는 이제 ISS랑 엘크 머리인데 사실 처음에 ISS밖에 없었는데 리뷰어들이 이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지터링 감추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이제 벽에 붙여 있는 엘크 머리를 붙여놨고 그래서 이제 움직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엘크 헤드랑 ISS가 컨시스턴트한 뷰를 계속해서 렌더링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완벽한 슬램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논문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실체를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레인을 정확하게 디텍션하고 요거를 트래킹하고 이제 매칭하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계단과 같은 어떤 면과 면이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이런 환경이 사실 되게 제한한 알고리즘 가장 힘든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플레인과 이 플레인이 이전 플레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다른 플레인인지 이러한 어떻게 약간 앰비거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디스턴스 매트릭 즉 뭐 10cm 떨어져 있냐 20cm 떨어져 있냐 요 센치만을 사용해서 플레인 매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한 요런 계단 같은 환경의 경우는 이제 이런 스레스 홀드 안에 이 계단이 이 계단인지 아니면 이 계단이 진짜 다른 면을 의미하는지 이 면이 그 면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사실 알고리즘적으로는 현재 지금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약간 플레인을 위한 디스크립터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가능하겠지만 그런 건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같은 바닥인데 지금 아예 두 개의 다른 플레인으로 인식해서 매핑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추후에 해결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느낀 한계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ORB 슬랭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포즈그래프 없어가지고 스크롤업 되진 않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바닥만 바라볼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조금 떨리게 되는데, 이 떨리는 모션이 결국 트랜슬레이션에 전가돼서 이렇게 튀는 모션이 팍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거를 다시 백엔드에서 잡아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계속해서 발산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발산하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확실히 기존 ORB, 사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ORB 슬램이 가장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수한 실내 구조적 특징이 명확한 환경에 있어서만 라이트웨이트하게 이제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현재는 근데 사실 이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 알고리즘을 확장시켜서, 사실 또 리뷰어로부터 가장 지적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맨하탄 월드가 너무 단순하다 해서 이거 어디다 실제로 아무데도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한 개의 자유도가 더 있는 아틀란타 월드라고 있거든요. 아틀란타 월드에도 작동이 가능한 뭐 VO라든지 슬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까지 제 여정은,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은 로테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V와 슬램의 애큐레시를 올릴 수 있다는 제 결론이었고, 그 결론 하에 결합을 해보고 부족한 로테이션 방식은 제가 새롭게 제안도 해보았고,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슬램까지 결합을 해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간단하지만 컴퓨테이셔널하게 인익스펜시브한 리니어 슬램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정량적으로 얼마큼 컴퓨테이셔널 파워 차이가 있는지 혹시 네, 아주 정확한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제가 약간 요 알고리즘을 제안할 때 그냥 저희가 막연히 생각한 거는, 사실 그 기존 뭐 칼만 필터 기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전체 컴퓨테이셔널 타임 컴플렉시티가 5의 n이 이제 스테이트 벡터라고 하면 n 3승이잖아요. 그래서 n 3승만큼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있는데,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는 3개의 카메라 포지션 플러스 각 맵을 모델링 하는데 하나의 파라미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 알고리즘은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벡터의 크기가 3 플러스 n이라면 다른 알고리즘의 경우는 이제 뭐 10 플러스 12n 이런 식으로 어떤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뭐 엔지니어링하게 이거를 막 병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재보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타임 컴플렉시티를 비교를 통해서 인익스펜시브함을 강조했습니다. 논문상에서. 실제 뭐 테스트를 해보신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현재 지금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애틀랩으로 다 작성돼 있고, 현재 지금 C로 포팅하는 과정 중인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실시간화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스킬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하나 더. 네네네. 이게 다 기본적으로 RGBD를 쓰고 계신 거를 가정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나가신 것 같긴 한데, 네. 뎁스 센서 그 릴라이빌리티가 얼마큼 됐는지,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갖고 썼을 때 네. 하고 RGBD 썼을 때 하고의 퍼포먼스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벤치마크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 알고리즘 자체가 지금 약간 뎁스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하에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RGB만 가지고는 사실 작동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뭐 데이터셋에서 취득한 거 있지만 대부분 이제 프라임 센서 기반으로 하는 ASUS 액션 1이나 아니면 뭐 키넥트 버전 1 이 두 개를 메인 센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키넥트 센서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50cm 거리는 제가 50cm 거리일 때 한 5mm 정도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5m까지 가면 5cm 정도 애큐러시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애큐러시에서 작동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랑 네네. 이 지금 이렇게 알고리즘이랑 이렇게 뭔가 그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있는지랑
예를 들어서 뭐 네네. 하드웨어 바꾸면 알고리즘 다 바꿔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 아니면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런 연관성이 있는지랑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제가 설계한 모든 알고리즘은 사실 RGB랑 뎁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고 디펜던시 외에는 사실 딱히 그런 하드웨어적인 디펜던시라는 게 어떤 거 그러니까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구성을 바꾸면 네. 알고리즘을 뭐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네네. 감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완벽하게 작동한다, 뭐 하드웨어 바꿔도 그냥 괜찮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완벽하다고 하긴 좀 되게 위험하지만 어쨌든 제 인풋이 약간 RGB랑 뎁스만 있다면, 물론 이제 뎁스의 범위가 제 생각에는 최소 한 5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린텔 리얼 센서 같은 경우, 아리백 같은 경우 해보니까 뎁스의 유효한 사거리가 2m, 1m밖에 안 돼가지고 그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뎁스 포인트 클라우드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되게 잘 안 됐고, 근데 어쨌든 이런 키넥트라든지 어떤 RGB 그리고 일반적인 뎁스 카메라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CPU 어떤 CPU든지 그냥 뭐 연산을 해가지고 돌리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막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용하신 건 키넥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ASUS랑 키넥트 지금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센서여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연구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졸업하시거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를 넘어서 이제 성능 위주로 판단했을 때 네. 추가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무슨 센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너셜 센서를 쓴다던가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실제 뭐 모든 상용 제품들이 이제 당연히 IMU를 저도 사실 지금은 연구 상에서는 IMU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실제 사용 이제 저도 이제 뭐 인터뷰도 막 보고 하면 얘기 들어보면 결국에는 무조건 비주얼 이너시는 약간 필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홀로렌즈도 그렇고 오큘러스도 그렇고 구글 탱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당연히 IMU 센서가 써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이거는 약간 컨트리뷰션 측에서 딱 강조하기 위해서 IMU를 안 쓴 거였고요. 그래서 IMU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롤 피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 상에서 롤 피치를 다 구할 필요 없이 요만 구해도 되거든요. IMU로부터 롤 피치를 얻을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IMU와 섞으면 당연히 더 안정적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섞었을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퍼포먼스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제가 막 이렇게 확정대로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약간 모든 논문에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면 맨하탄 월드라는 가정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냥 기존에 뭐 널리 사용되는 ORB 슬램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스테이트 컨스트레인트 칼만 필터 같은 어떤 필터링 기반의 방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잘 되지만,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은 추가적으로 실내 환경에서 플레인 또는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내 환경에서는 조금 더 그 피처 막 랜드마크 트라이앵글레이션하고 그런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사용해서 정확하게 드리프트 프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제자리 회전이 막 많고 그러한 일부러 이렇게 막 어려운 환경을 만들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또 그거는 실제적인 환경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잘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졸업 목적이 그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구를 다 정리하고 계시는 단계이신 건지 아니면은 네.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더 연구 주제가 있으신지. 사실 이제 요 슬램을 어떻게 마무리해가지고 잘 졸업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어떻게 슬램이 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틀란타 프레임 상에서 확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현재 이게 수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서피스 노멀 벡터를 뜯을지 그런 고민들이랑, 또 하반기에는 사실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인턴 사실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좀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기존에 약간 뭔가 논문을 위한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으로 그냥 매틀랩 환경에서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엔지니어링 스킬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